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느바비큐 위클리 리뷰. 이번 주제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행보입니다. 네, 호포드가 합류를 해서 굉장히 전력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 막상 이제 시즌 시작하고 한 4경기 정도 지나니까 쿠민가의 각성으로 더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 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간에는 지금 그 골스 팬들은 벌써 우승이다 뭐 이런 이제 뽕에 취할 정도로 지금 전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위원님 지금 시즌 초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전력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죠. 예. 근데 저희가 우리가 프리뷰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 팀은 노장 3인방이 같이 뛸 때 성적을 많이 내야 되고 이들이 많이 안 뛰면은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부상이 없으니까 성적이 나는 거고 쿠민가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 공수에서 수비뿐 아니라 공격 이런 게 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성적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석수님은? 사실 제가 골든 스테이트 제 기준 이제 생각인데 골든 스테이트의 목적은 되게 명확했다고 생각해요. 이 스테픈 커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저는 스테픈 커리가 어쨌든 완만하긴 하지만 노쇠화를 겪고 있는 과정에서 골든 스테이트가 가져야 될 코트 안에서의 목표는 스테픈 커리가 철저하게 득점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시즌에 말씀해주신 대로 쿠민가가 완전 각성을 하면서 공수 양면에서 완전히 팀에 완벽하게 도움을 주고 있죠.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쿠민가가 되게 똑똑해졌어요. 아니 버틀러가 빠따라도 때린 건지 모르겠는데 공수에서 이 팀 동선에 적응하는 수준이 지난 시즌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훨씬 좋아져가지고 이 선수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저는 커리의 활약상을 더 빛나게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건 빠따 때문이 아닌 것 같고 돈으로 한번 어떤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 돈의 어떤 그 유혹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은 쿠민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뭐 얘가 진짜 쿠민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예, 수비도 되게 잘해요. 원래 위치 잘 못 잡고 막 얼타고 이러는데 보면은 수비 위치도 잘 잡고 해야 될 거 딱 하고 팀 디펜스 개념에 맞게 해요. 어쩔 때 보면 막 싱크앤필 할 때 보면은 자기 진짜 위치 잘 잡아서 딱 예, 빅맨 딱 커버해주고 이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밑선에서 위치 잡으면 빅맨에게 도움수비 가는 것도 괜찮고 뭐 얘가 쿠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예, 수비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것도 본 것 같아요. 요즘 그 포틀랜드의 카마라도 그렇고 이 핸들러를 아예 최전 방서부터 압박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는데 쿠민가가 또 그런 것도 가끔 네, 골든 스테이트가 많이 해요. 네. 요즘 그렇게 하고 오늘 보면 하든한테 압박 전방에 하고 그럼 밑선에서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밑선에서도 여유가 없게 로테이션을 잘 돌면서 잘 막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골든 스테이트가 쿠민가가 수비를 잘하게 됨으로써 상대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사라졌어요. 사실 제일 뛰어난 수비수는 아직까지 그래도 버틀러 혹은 그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쿠민가가 활동량을 넓게 가져가면서 핸들러 한 명을 압박해주면 상대가 스위치로 수비를 바꿔버려도 그린 혹은 버틀러가 남아있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상대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틀어막아 버리니까 이 쿠민가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 팀들은 항상 커리를 헌팅하려고 그러잖아요. 매치 헌팅하려고 그러는데 얼리 스위치를 해버린다던가 쿠민가 그런 거 안 했었는데 얼리 스위치해서 막 미리 바꿔주고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은가 보다. 근데 사실 이제 쿠민가의 골스 팬들이나 이제 골스 어떤 프론트가 기대하는 거는 사실 이제 수비도 수비겠지만 공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3옵션 역할을 좀 기대하잖아요. 공격에서의 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거 석준님부터 얘기해 보실까요? 사실 저한테 제가 만약에 골수 관계자요. 그리고 쿠민가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팀 공격에 녹아들기만 해도 이 팀은 20점을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으니까 기술에 발전하는 것보다 팀 농구에 녹아드는 게 먼저다. 정말 이례적이죠. 보통 이제 기술이 좋아야 공격 스킬이 는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쿠민가한테 제일 필요한 건 팀 단위 농구에 적응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에게 분산된 압박을 이 선수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관건이었는데 제일 제가 크게 보고 있는 건 선택지가 간결해진 거. 패스를 줄 때 내주고 본인이 드라이브를 쳐야 될 때 짧게 드라이브 친 다음에 선택지를 가져가는 옵션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사실 이 쿠민가가 이렇게 함으로써 더 좋아진 선수는 사실 좀 커리라고 보거든요. 이번 시즌에 스테픈 커리가 35살 넘긴 선수 중에 가장 먼저 빠르게 100점 이상을 집어넣은 선수가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커리가 공격에서 해야 될 역할을 줄여주니까 온전히 커리가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게 저는 이 쿠민가의 성장에 또 다른 이제 좋은 파생 효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경기 전까지 쿠민가가 오늘 경기는 뭐 많이 뛰지도 않았고 많은 득점과 많은 걸 안 했는데 이전 경기까지 평균 어시스트가 4개예요. 4개. 예,
포워드가 4개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그러니까 패스도 잘해주고 있고 드리블에서 자기가 무리한 슛을 던지지 않고 패스를 빼주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이게 달라진 점 같고요. 쿠민가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늘도 보면은 그 퀸튼 포스트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포스트 너무 잘했어요, 진짜. 수비도 위치도 잘 잡고 공격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선수들 뭐 조던 프리나 지금 골든 스테이트는 10득점 이상 조던 넣은 프리 선수가 혹시? 네, 조던 프리 아니라 예. 윌 리처드. 윌리차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제 윌리차드. 없어요. 조던 프리 프리 누구죠? 윌리차드 맞아요. 3번 달고 있는 선수. 포잼스키, 네, 브랜디 아니, 포잼스키. 근데 그러니까 무디, 모제스 무디. 모제스 내가 맞췄다. 무디. 예. 아, 위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디 무디 잘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 팀에 10득점 이상 넣은 선수가 6명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이어지고 있고 커리에 대한 부담도 다른 선수들도 많이 줄이고 있고 뭐 기록적으로 보면은 득점도 리그 중상위권, 실점도 중상위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뭔가 공수 밸런스가 그만큼 잘 맞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골스의 공격이 어떤 지금 조직력이 사실 끝까지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지금 쿠민가의 3점슛 퍼센테이지가 42%가 넘는 거 보면 분명히 언젠가 떨어지는 구간이 오는데 그런 어떤 이제 평균 회계 법칙으로 좀 미루어 짐작해서 골스의 지금 어떤 성적 4승 1패인가요? 3승 1패인가요? 그 전력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나중에는 좀 자리할 것 같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골스가 결국 이게 끝까지 최상위권에 위치할 전력이라고 좀 석준님 보세요. 근데 저는 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골든 스테이트한테 수치는 더 이상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이 선수들은 베테랑들이고 어차피 보여줄 무대가 지금이 아니라 플레이오프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손발을 맞추는 단계에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두 달 뒤의 수치가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골든 스테이트한테 중요한 건 바지 선택을 강제하는 거예요. 상대한테. 골든 스테이트는 이제 더 이상 엄청나게 새로운 혁신적인 농구를 하는 팀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나머지 구단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알고도 못 막는 어떤 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골든 스테이트는 올바른 행보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의 관건은 버틀러, 커리, 그린, 호포드 이런 애들이 얼마나 결장을 덜 하느냐잖아요. 건강이죠, 건강. 호포드가 오늘 결장했지만은 빅3가 그래도 건재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꺾은 상대들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덴버를 연장 끝에 꺾었고 레이커스, 클리퍼스 다 상위권에 올라가야 될 팀들을 꺾었단 말이에요. 뭐 멤피스, 뭐 포틀랜드 올해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 팀에게 한번 패했고 그런 거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분위기는 좋다. 근데 분명히 꺾일 때가 있고 주전 중에 2명 이상이 다치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버티느냐가 결국 순위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 요즘 팬들은 NBA를 소비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 좀 많이 높아져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로테이션까지 막 분배해 보면서 이 정도만 뛰어야 된다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이 골스가 지난 시즌에도 12승 3패가로 리그 1위를 질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이 좀 쉬어야 될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닐까. 근데 지금도 시즌 초에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럴 때 커리를 빼거나 그린을 빼거나 막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아서 혹여나 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어떤 요인은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사실 오늘 경기에서 호포드가 뛰었잖아요. 오늘 경기 클리퍼스전에서 뛰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호포드가 골스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맡게 될 거잖아요. 일단 지금은 손발을 맞추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사실 퀸튼 포스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어쨌든 뭐 패스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스타일까지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포드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3&B, 그러니까 높이와 3점을 책임져주는 옵션에서는 어느 정도 호포드를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쿠팡 중계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포스트를 지키는 포스트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거 드립이었는데 저는 이 드립으로 지나간 문장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호포드를 비롯해서 이제 포스트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이 팀이 너무 잘 나가 버리면 초반에 그러니까 5할 언저리를 지키다가 나중에 탄력을 받는 게 조금 골스의 장기 플랜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뭘 백업들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더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요런 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던진 건데 요런 건 영향이 없을까요? 출장 시간을 보면은 지금 오늘 경기 때문에 아마 더 떨어질 거예요. 이 경기 전까지 보면은 제일 많이 뛰는 게 버틀러인데 32.8분 뛰고 있고요. 커리까지 보면 다 30분 초반을 뛰고 있어요. 연장까지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관리 잘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러면은 내가 볼 때는 11월까지는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승수를 많이 쌓으면은
플레이오프 직행은 무난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근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갔었거든요. 프리시즌 전승에 맞아 12승 3패 막 이렇게 찍고 가다가 커리가 다치면 커리가 꼭 12월에 부진하다는 어떤 그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골스는 제가 볼 때 지금 팬들이 약간 좀 설레발을 좀 치고 있지만 항상 이 팀은 12월을 좀 어떻게 근데 조금 달라진 점은 저희가 오늘 쿠밍가 특집으로 편성을 했지만 쿠밍가가 지난 시즌에 없었지만 지금은 뭔가 커리가 빠져도 버틀러를 도와줄 뭐 든든한 파트너가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오히려 승수를 지금 엄청 쌓고 후반기에 관리해주는 차원에서 빼주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차라리 리그 전반기까지 승수를 엄청 쌓은 다음에 아예 후반에 대놓고 관리를 해주는 거죠. 네. 조던은 싫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던 인터뷰한 거 보니까 로드 매니지먼트를 왜 해? 너네 하루에 2시간 농구하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팀 그 주전 라인업의 나이가 뭐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줘야 안 해주면 돼요. 그쵸. 사실 부상에 너무 직격인 것 같아서 위원님한테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었어요. 사실 위원님이 그때 퓨리발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커리 그린은 괜찮다. 한 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버틀러의 어떤 급격한 어떤 다운이 조금 걱정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기억 안 나시는 건가요? 버틀러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버틀러가 어차피 지금 1옵션이 아니니까 마이애미에서는 1옵션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선수 해줘야 될 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뭐 공수 겸장이니까 이 선수는. 근데 문제는 부상이 최근에 많았어요, 확실히. 맞아요.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플레이오프도 결국 이 선수가 꼬꾸라지면서 팀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팀에서 지금 제일 많이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제일 많이 신임을 받는 선수야, 이 선수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로드가 많이 걸렸을 때 매니지먼트가 안 되면은 힘들다라는 거죠. 조던은 하루에 2시간 농구하는데 왜 필요하냐고 했지만 그래도 관리가 제일 필요한 선수는 버틀러죠. 그리고 디그린이랑 같이 뛰니까 서로 나 이 농구에 이만큼 열정적이야 이런 약간 보이지 않는 경쟁심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신다란 말을 좀 못할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사실 많은 골스 팬들이 지난 시즌에 디앤서니 멜튼이 그 아킬레스건 파열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핏을 보여줘가지고 아마 이제 곧 돌아올 것 같기도 한데 이 멜튼이 들어왔을 때 어떤 로테이션 변화가 좀 있을지 멜튼을 지난 시즌만큼 많이 쓰는 게 좀 의미가 있을지를 석철 기자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멜튼 말씀해주신 멜튼도 있지만 세스 커리도 있잖아요. 11월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근데 저는 엄청 많은 시간을 소화할 것 같진 않은데 이 커리가 쉬는 구간에 오히려 이 두 선수가 전문 슈터처럼 나와서 하는 비중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골스 시스템이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면 어쨌든 핸들링을 버틀러랑 그린이랑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커리가 지금처럼 스코어링에 집중하는 이 팀 시스템을 멜튼이랑 세스 커리에게 적용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 본다든지 좀 요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청 길게 뛰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멜튼의 가치 어떻게 보세요? 멜튼 지난 시즌에 보면 수비가 좋았잖아요. 수비에서 도움이 되고 기본적으로 저는 수비가 되면은 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격은 기복이 있어도 수비는 꾸준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이 공격보다 수비를 더 벤치에서는 더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쵸. 기본적으로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98년생이에요. 98년생이죠. 그래서 많이 다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좀 갈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골세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주제가 쿠밍가였으니까 제가 이거 약간 우스갯소리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쿠밍가의 MIP 수상 가능성을 예를 들면 그냥 퍼센트로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도 몇 순위 정도에는 들만하다. 뭐 타지는 못할 것 같지만 후인가 MIP? 저는 뭐 10위권 박. 한 55순위. 근데 솔직히 빅마켓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바이럴이 좀 될 거잖아요. 쿠밍가의 어떤 활약상이. 그래도 10위권 안쪽으로는 저는 저번에 프리뷰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 골스의 고민은 얘를 잘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팔 것이냐 이거였잖아요. 결국은 마이크 던리비 단장이 얘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고민할 텐데 그것보다는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된다. 만약에 팔기로 했으면 팔아야 되고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 재계약한다 그러면 뭐 데리고 있어도 되지만은 아니면 빨리 처분하는 게 낫다. 주가가 상한일 선이 있죠. 근데 50위권 밖은 너무 그러니까요. 제가 20위권 안은 충분히 저는 전반기처럼 그러니까 이 기세가 전반기까지 이어지면 전 탑7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다른 의미로 트러스트 더 프로세스네요.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하시니까. 골스 팬들을 잡고 가야 돼요, 위원님. 골스 팬들을 잡고 가야 돼서. 근데 골스 팬도 골스의 미래를 위해서 만약 이 선수 좀만 못하면 또 팔아야 된다 얘기 나올 걸요. 맞아요.
아 요거 제가 얘기한 거니까 약간 두 분의 어떤 그 예측력을 한번 또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그럼 MIP 이번에 뭐 경기 안 했지만 아 이 선수 주목해보자 이런 선수 뭐 시카고의 부젤리스 이런 선수도 거론이 되고 있고 한번 예측 한번 해볼까요? 전 답이 나왔는데요. 저 부젤리스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래? 왜냐하면 시카고 자체가 일단 너무 잘 하고 있고 언제까지 이 팀이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팀이 지금 핸들러 명확하게 한 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공 잡고 공격하는 시스템이 되게 잘 구축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부젤리스가 많은 기회를 받은 만큼 더 성장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부젤리스를 뽑았습니다. 네. 저는 빅터 웬반야마. 근데 나도 좀 뭐- MVP, MIP 동시 수상. 아 진짜요? 아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제로 빅터 웬반야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게 예전에 위원님 이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MIP가 원래 이렇게 식스맨에서 주전으로 올라온 선수를 주는 상이었다가 할리버튼 때였던가 언제부턴가 약간 좀 자모란트가 받기 시작한 선부터 뭔가 올스타급에서 슈퍼스타로 넘어가는 선수한테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MIP는 약간 이제 트렌드 좀 바뀐 건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웬반야마도 올해 진짜 말이 안 되던데 거의 MVP급이던데 맞아요. 후보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웬반야마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 나누는 걸로 해보죠. 네.